안녕하세요, 흑리시입니다. 오늘은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영화 슈퍼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영화 슈퍼맨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슈퍼맨은 기존 잭 스나이더 감독의 DC 확장 유니버스 세계관을 리부트한 제임스 건 감독의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전세계 대중들에게 선보여지는 DC 유니버스 리부트 작품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시네마콘 2025에서 공개된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DC 코믹스와 관련된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임스 건 감독의 DC 유니버스 관련 소식들은 따로 재생 목록을 형성해 놓았으니 최신 소식들을 놓치는 정보 없이 완벽하게 정리해 놓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DC 유니버스와 제가 사랑하는 워너브라더스 작품들에 대한 희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DC 유니버스와 워너브라더스 HBO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OTT 서비스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전에는 OTT 서비스 웨이브에서 워너브라더스와 HBO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독점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왕자의 게임의 프리퀄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 DC 확장 유니버스의 피스메이커와 같은 최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와 HBO 맥스는 재계약 없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2, 더 배트맨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드라마 더 펭귄과 같은 히트 상품들을 국내에서 시청할 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국내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에서 공식적으로 맥스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무료 HBO, 워너브라더스, DC 코믹스 관련 콘텐츠를 국내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햄릿은 쿠팡플레이에게 그 어떤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고 관련 콘텐츠를 소개할 때마다 무료 홍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워너브라더스 최신 콘텐츠를 놓칠 수 없고 웨이브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DC와 맥스 콘텐츠를 다룰 때마다 쿠팡플레이를 언급하도록 하죠. 이전에 제 영상 속 무조건 쿠팡플레이에서 다시 맥스 콘텐츠가 스트리밍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쿠팡플레이는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시청자들이 유입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앞으로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는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린랜턴 실사 드라마 랜턴즈, 원더우먼의 고향 데미스키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파라다이스 로스트, 배트맨의 사이드킥이었던 로빈들의 이야기, 나이트윙과 레드후드의 팀업 애니메이션 다이나믹 듀오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HBO 채널에서 방영되는 콘텐츠들은 모두 역대급 시청률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C 코믹스 자체가 TV 드라마에서 매우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작품들이 제작이 되려면 2025년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슈퍼맨이 무조건 흥행적으로나 평가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임스 건 감독의 DC 유니버스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시네마콘 2025에서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영화 슈퍼맨의 특별 영상이 공개되었죠. 바로 1차 예고편 속 슈퍼맨의 추락 장면의 클립 영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면 영화 슈퍼맨의 오프닝 장면 혹은 초반부 어느 시점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스포일러 피해가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슈퍼맨의 느낌과 영화의 분위기를 약 5분가량의 클립 영상을 통해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던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슈퍼맨 스페셜 룩 특별 영상의 시작은 눈으로 뒤덮인 지구 어딘가를 비추면서 시작하죠. 무엇보다 지구에서 슈퍼맨으로 활동하고 있던 클락 켄트가 하늘에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라면 충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희망의 상징 맨 오브 스틸 슈퍼맨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임스 건 감독이 창구한 슈퍼맨 만화 원작 올스타 슈퍼맨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재된 올스타 슈퍼맨은 슈퍼맨을 다룬 만화책들 중에서 명작 반열에 올라가 있는 만화작가 그랜트 모리슨의 작품이죠. 역대 슈퍼맨을 다룬 작품들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수많은 팬들과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인 만큼 슈퍼맨이란 존재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 슈퍼맨을 극장에서 관람 전 이야기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파악하기 위해 경험삼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올스타 슈퍼맨은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면서 만화책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드리지만 웬만해선 만화책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강철 사나이, 맨 오브 스틸이라는 별명을 가진 슈퍼맨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Superman? I'm not sure how to tell you this. I'm dying. 슈퍼맨이라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가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의 계략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클락 켄트의 모습이 암울하기보단 오히려 희망이라는 캐릭터에 맞게 따뜻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기도 하죠. He's up there fixing the sun. And when he's done, he'll be back. 태양을 너무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비행을 하게 된 슈퍼맨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세포가 파괴되는 양 또한 많아지게 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Don't apologize. You couldn't have known. 그렇게 슈퍼맨은 자신이 죽음을 겪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 가족,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적과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올스타 슈퍼맨의 주요 내용인 것이죠.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영화 슈퍼맨이 올스타 슈퍼맨처럼 죽음을 앞둔 맨 오브 스틸을 다루진 않겠지만 큰 부상을 입은 슈퍼맨은 DC 확장 유니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는 기존 잭 스나이더 감독의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리부트된 세계관이죠. 하지만 제임스 건은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자신이 연출한 작품인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드라마 피스메이커를 새로운 DC 유니버스에 편입시키게 되면서 중심 세계관의 베이스로 두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건 감독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드라마 피스메이커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DC 유니버스의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부상을 입은 슈퍼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은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였습니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속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게 된 블러드 스포트, 로버트 디보아가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크립토나이트 총알을 사용해 슈퍼맨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죠. 그 혐의로 블러드 스포트는 벨리브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아만다 월러의 태스크포스 X에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He's in prison for putting Superman in the ICU with a kryptonite bullet. You have a visitor? 전 개인적으로 블러드 스포트에게 슈퍼맨을 죽이도록 사주한 인물이 렉스 루터였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속 블러드 스포트가 사용한 크립토나이트 총알로 부상을 입은 슈퍼맨이 2025년 개봉하는 영화 슈퍼맨에 데이비드 코런 스웨시 연기하게 될 칼 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 슈퍼맨은 맨 오브 스틸의 기원을 다루는 내용이 아닌 이미 지구에서 슈퍼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게 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니핑 영상 속 처음 장면부터 묘사되고 있는 슈퍼맨은 강한 모습이 아닌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이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슈퍼맨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를 강조한 칼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In time, you will help them. 심각한 부상을 입은 슈퍼맨은 강력한 휘파람을 불게 되면서 자신의 반려견이자 슈퍼더 크립토를 부르게 됩니다.
슈퍼맨의 반려견 크립토는 1955년 3월 어드벤처 코믹스 210호에서 데뷔한 만화 캐릭터입니다. 크립토는 슈퍼맨 칼-엘과 함께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외계 강아지라고 할 수 있죠. 크립토 또한 크립톤 행성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 태양빛을 받아 슈퍼맨과 같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이드킥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크립토는 영화 슈퍼맨 이전 드라마 타이탄즈에서 처음으로 실사화되면서 클락 켄트와 렉스 루터의 DNA로 복제된 코너 켄트, 슈퍼보이의 반려견으로 등장하죠. 드라마 타이탄즈에서 묘사된 크립토 또한 슈퍼보이 코너 켄트처럼 슈퍼맨 DNA 연구로 탄생된 존재인 만큼 유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강아지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Crypto, speak. Good dog, Crypto. 게다가 크립토는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블랙 아담을 연기한 드웨인 존스가 더빙한 애니메이션 리그 오브 슈퍼펫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슈퍼맨의 반려견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하였죠. 만약 슈퍼맨의 충실한 반려견 크립토라는 캐릭터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C 리그 오브 슈퍼펫을 감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니핑 영상 속 크립토는 부상당한 슈퍼맨을 보자마자 퇴근한 주인에게 놀아달라는 듯 그를 덮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임스 건 감독에게 영감을 준 동물을 알아봐야 하죠.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는 크립토에 영감을 준 동물이 있다면 제임스 건 감독이 2022년 입양한 반려견 오주임이 밝혀졌습니다. 제임스 건은 영화 슈퍼맨의 각본을 작성하던 시기 오주라는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주가 제임스 건의 집에 오자마자 신발과 가구를 부수고 심지어 각본을 작성하고 있던 노트북까지 물어 뜯었다고 하죠. 그렇게 제임스 건은 자신의 영화 속 슈퍼맨의 영원한 친구로 등장하게 될 크립토를 각본에 집어넣게 되었고, 오주처럼 말썽꾸러기 강아지가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는 크립토는 현재 제작되고 있는 DC 유니버스 영화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에도 등장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 속 등장한 크립토는 부상을 입은 칼-엘의 빨간 망토를 물고 드넓은 눈밭을 달리게 되죠. 여기서 슈퍼맨 실사 영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깊은 땅 속에서 슈퍼맨의 비밀기지 고독의 요새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1978년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 1편 속 고독의 요새가 빙하 속에서 솟아오르는 연출에 존경을 담아낸 오마주라고 할 수 있죠. 고독의 요새는 북극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설정을 가진 슈퍼맨의 비밀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톤 과학기술이 가득한 고독의 요새인 만큼 슈퍼맨이 부상을 입었을 때 휴식을 하거나 그의 유전학적 아버지인 조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죠. I am your father, Cal. 무엇보다 고독의 요새는 슈퍼맨 클락 켄트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s only the beginning.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게 된 클락 켄트는 크립톤 행성의 기술력이 보존되어진 고독의 요새를 찾아내게 되면서 다른 인간들과 달랐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게다가 이번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 속에서 고독의 요새에 대한 제임스 건 감독의 기가 막힌 선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거대한 철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슈퍼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석과도 같은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대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지금까지 슈퍼맨을 다룬 실사 영화 속에서 악당들이 고독의 요새에 무단 침입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 고독의 요새를 찾아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보안이 취약한 장소로 묘사가 되어졌다는 것인데, 사실 고독의 요새로 들어가기 위해선 슈퍼맨과 같은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슈퍼맨의 비밀기지 고독의 요새의 문을 열기 위해선 특수 제작된 열쇠가 있어야만 합니다. 슈퍼맨은 고독의 요새에 몰래 침입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 거대한 금속 열쇠를 만들어내게 되죠. 고독의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금속 열쇠는 오직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맨만이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거대한 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고독의 요새에 몰래 침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둠의 기사 배트맨이었죠. 제임스 건 감독이 영화 슈퍼맨의 각본을 쓸 때 영감을 받은 그래픽 노블 올스타 슈퍼맨에서는 평범하고 작은 금속 열쇠로 설정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I carved it out of a piece of dwarf star material. It weighs 500,000 tons.
이러한 금속 열쇠에 대한 설정이 영화 슈퍼맨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고독의 요새로 달려가는 크립토의 모습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또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고독의 요새에 문이 열리게 되면서 슈퍼맨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고독의 요새를 관리하는 슈퍼맨 로봇들은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1986년 맨 오브 스틸 1호에서 처음으로 묘사된 크립톤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켈렉스는 고독의 요새를 지키고 관리하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켈렉스는 순종적이고 충성심 있는 엘 가문의 로봇 타인으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미디어 작품에서도 등장하기도 하였죠. Of course it is. That's what I'm here for. Calyx, my father is looking for scientific data about Krypton, specifically from the time right before the planet exploded.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영화 맨 오브 스틸 속에서도 공중에 떠있는 모습의 엘 가문 로봇 타인 켈렉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슈퍼맨 속 크립토니안 로봇들은 지금까지 묘사된 켈렉스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바로 올스타 슈퍼맨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으로 묘사된 크립토니안 과학 로봇들입니다. 슈퍼맨 로봇으로 불려지는 그들은 각자 부여받은 가슴 로고의 번호가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Robot 7 seems to have malfunctioned. I'll check him out later. 로봇 1호, 2호, 3호처럼 슈퍼맨 가슴 로고 위치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고독의 요새에서 크립톤 기술력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거나 슈퍼맨이 특수한 상황에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슈트를 제작하기도 하죠. 게다가 로봇들은 슈퍼맨과 임무를 위해 함께 싸우기도 하면서 전투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Thank you. No need to thank us, sir, as we will not appreciate it.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 속 주목해야 하는 크립톤 로봇은 4호이죠. 그 이유는 로봇 4호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때문인데 바로 미국의 코믹 배우 겸 성우 앨런 튜딕이라는 인물입니다. Can you hear me, Mr. Morden? 배우 앨런 튜딕은 DC 코믹스와 매우 인연이 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배트맨 브레이브 엔더볼드, 영 저스티스, 할리퀸과 같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에서 성우로 활동하기도 하였죠. 무엇보다 그는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작품인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에서 닥터 퍼스프로스의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처 코만도스는 제임스 건 감독의 DC 유니버스 챕터 1 신과 괴물들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공개된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크리처 코만도스는 괴물과 몬스터로 구성된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임스 건 감독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이어지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무엇보다 크리처 코만도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릭 플래그 시니어는 영화 슈퍼맨에서 실사 버전으로 등장하게 될 예정이기도 하며 OTT 서비스 맥스에서 스트리밍된 크리처 코만도스는 엄청난 호평과 시청률을 자랑하였고 방영과 동시에 시즌2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크리처 코만도스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실사 버전으로 성우를 연기한 배우들이 다양한 DC 유니버스 작품들에 합류하게 될 예정이죠. Hey. 그 중에서도 크리처 코만도스의 멤버 닥터 퍼스프로스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닥터 퍼스프로스를 연기한 성우 앨런 튜딕은 실사 DC 코믹스 드라마에서도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는 드라마 파워리스에서 브루스 웨인의 사촌 벤 웨인으로 등장하면서 슈퍼히어로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현장을 수습하거나 조커 웃음가스 해독제를 개발하는 과학부서의 이사장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는 마블 엑스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DC 드라마 둠 패트롤 속 미스터 노바디라는 슈퍼빌런을 연기하게 되면서 배우 커리어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That would be quite the same old story, wouldn't it? I think we're gonna do something different this time.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에 나오는 한 목소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슈퍼맨 칼-엘의 아버지 조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그렇다면 그를 연기하게 될 배우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이 부분은 영화 슈퍼맨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로 넘겨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슈퍼맨의 유전학적 아버지 조엘을 연기하게 될 배우에 대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배우 톰 크루즈가 조엘을 연기하게 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았죠. 기존 실사화된 역대 조엘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가 연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These indictments,
I brought you today.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에서는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말론 블란도가 조엘을 연기하게 되었고, 그 상징적인 존재는 2006년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슈퍼맨 리턴즈까지 그 위대한 유산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You do not remember me, Kal-El. Starting with crystals. 2013년 잭 스나이더 감독의 맨 오브 스틸에서는 배우 러셀 크로우가 조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까지 슈퍼맨의 아버지 목소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 슈퍼맨의 스크리닝 테스트가 이어지면서 내부 스포일러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2025년 조엘 역할로 제임스 건과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조엘을 연기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죠. 브래들리 쿠퍼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 로켓을 연기한 만큼 제임스 건 감독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 속 조엘의 목소리를 통해 확실히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조엘을 연기하게 됨을 확인사살한 장면이기도 하였죠. 자, 그렇게 크립톤 L 가문의 하인 로봇들은 태양을 확대해 슈퍼맨을 치료하게 되면서 모든 스니핑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슈퍼맨은 2025년 7월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화 슈퍼맨 소식들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영화 슈퍼맨 스니핑 영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슈퍼맨 이상 햄릿이었습니다.